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용태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치를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요. 이준석의 계보를 잇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판을 선동과 쇼, 책임 회피로 얼룩지게 만든 그 망령이 고스란히 김용태에게 이어졌는데요. 막가파, 무책임, 거짓말. 이쯤 되면 이게 정치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질러대는 인플루언서 노린지조차 헷갈릴 지경입니다. 저 한겨레 동담전입니다. 아까 연평해전 모욕 가셨는데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신 이유 있을까요? 어디 뭐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냐? 최상병 묘역이요.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갔냐고 말씀하셨어요. 최상병 묘역 밑에 연평해전 네, 이렇게. 최상병이 누구인지도 몰라 대전 현충원에서 어버버대던 김용태, 국민 앞에서 쩔쩔매며 말문이 막혔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러고는 뒤늦게 최상병 묘역에 나타나 묘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감성쇼를 연출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하는 척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 코스프레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막상 가장 중요한 특검 표결에는 빠졌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직결된 사안에서 뒷걸음질 친 건데요. 이건 무책임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퇴임을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있을까요? 정작 특검 표결은 기권하거나 도망쳤고 뒤늦게 나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할 일을 안 한 정치인이 사과 몇 마디로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 드는 꼴이 참 뻔뻔하고 치졸합니다. 지난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리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해 당론 제도화 개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주요 정책이나 입법안 등 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당론과 헌법기관으로서 결정이 반대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헌법 정신과 당원 당규에 맞는 방안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 제도화 개혁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와 예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3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지연과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폐지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공수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심지어 김용태는 이번 총선 패배가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 지연 때문이라며 원인 분석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연을 만든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용태 당신이었는데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맡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당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제정신 박힌 정치인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미친 겁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으면 정치권이 나섰어야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앞장섰어야 할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국힘당은 정권 퇴진 시나리오라며 무조건 막았고
김용태는 그 앞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 앞에서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며 눈물이나 흘렸는데요. 제2의 이준석이 따로 없는 거죠. 심지어 당론제도까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권력자에 종속되지 말자느니, 유권자 지향을 강화하자느니 온갖 그럴싸한 말은 다 늘어났었습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건데요. 당론이 부당하다면 싸웠어야 했고 비대위원장이라면 바꾸기 위해 맞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책임도 행동도 실천도 없는 그 말잔치는 결과적으로 본인 면피를 위한 자기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자위에 불과한데요. 끝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막아선 당신의 모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비겁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 날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과정은 진정성이 1도 없는 정치쇼의 연속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남긴 최악의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김용태입니다. 이준석 정치의 잔재, 젊은 포퓰리즘의 실패 사례, 공간파리와 정치 무책임의 결정판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런 김용태가 이제 와서 후안무치하게 당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장 정계를 떠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텐데요.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정치는 그 말에 책임지는 용기에서 시작되는데요. 김용태, 당신은 그 용기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일 자격이 없는데요. 두 번 다시는 그 얼굴을 안 봤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오늘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항의를 하며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의장께서는 총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혼자 하고요. 또 같이 동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편의 국힘당 코미디가 또 시작됐는데요. 농성을 할 게 아니라 재판부터 받아야 할 사람이 농성쇼를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합니다. 국힘당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 중앙홀 앞에서 숙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 농성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웰빙 농성이라는 점입니다. 웰빙 김밥을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를 틀며 청바지에 반팔 셔츠 차림으로 셀카까지 찍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도대체 이게 농성입니까? 여름 캠핑입니까? 선풍기 바람 쐬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삭제한 걸 보면 그나마 부끄러움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숙식 농성이라면 원래 목숨 걸고 싸우는 절박한 행위인데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지난해 12월 광화문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영하의 혹한 속에 담요 하나 덮고 버텼던 숙식 농성과 비교하면 나경원의 이 쇼는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그때는 눈 덮인 차가운 바닥에서 시민들이 의지 하나로 버텼는데요. 지금 나경원은 스벅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선풍기 틀어놓고 농성 흉내를 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웰빙 농성이 조롱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종 중 희귀종이라며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장하는 게 협치 파괴 운운이냐고 쏘아붙였는데요. 누가 누구 보고 협치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며 내란 수구의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더니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발목 잡기 정치에 나섰다고 직격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민주당의 폭건이 협치 파괴니 떠들고 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데요.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달려갔던 열정은 어디서 나온 정치일까요?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 쇼만 해대니 이건 정치가 아니라 셀럽 흉내내기 수준인 겁니다. 본질은 분명한데요. 이 모든 웰빙 농성 퍼포먼스는 오직 자기 정치를 위한 계산된 행동입니다. 늘 다음을 노리며 자신만 돋보이려는 속셈이 뻔히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따박따박 밉상짓만 골라서 하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국민을 상대로 쇼를 멈춰야 하는데요. 농성은 카페놀이가 아니고 국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비호감 자기정치, 웰빙 퍼포먼스, 민폐 코스프레는 이제 지겹습니다. 진짜 민심이 뭔지나 들여다봤으면 하는데요. 이쯤 되면 웰빙 나경원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거죠. 코미디는 코미디언에게 맡기고 정치는 제발 정치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6년간 끌어오고 있는 재판은 언제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최근 정치권에서 좀 시끌시끌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 발언들, 이걸 둘러싼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입법 과정에 대한 좀 날카로운 지적들까지 여러 목소리가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그 사과를 두고도 말이 많고요. 또 나경원 의원의 농성 방식,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국가 통합 문제랑 연결된 입법 우려까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요. 각 사안의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제기되는 비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의 비상 운영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을 둘러싼 논란도 자료에 꽤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상당히 비판적이던데요. 뭐 선동이니 쇼맨십이니 책임 회피니 이런 단어까지 나와요. 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그 대전 현충원에서의 일입니다. 그 최상병 묘역 참배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묘비를 붙잡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 이게 좀 연출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거죠.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건 역시 최상병 특검법 표결 불참 문제입니다. 진상규명 외치면서 정작 그 중요한 표결에는 빠졌다. 이런 지적이 아주 따끔해요.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 열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 자체도 또 논란이 됐다고요. 자료 보니까 뭐 말장난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던데요. 네, 김 전 위원장 본인은 일단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죠. 그 해병대원 사건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또 수사 외압 오역 같은 게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였다. 이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리 진상을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그 당론 때문에 특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이랑 당론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다. 그러니 당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아, 당론을 이유로 들었군요. 그런데 그 사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아요. 뭐 진상규명 지연 책임이 당신한테도 있는데 왜 남 얘기하듯 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뭐 면피성 해명 아니냐 그냥 정치쇼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사과라는 행위의 진정성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런 정치적인 행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쪽에서도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의 그 국회 로텐더홀 농성 말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법사위원장 자리 다시 내놔라 이걸 요구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 좀 특이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이른바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뭐 김밥이나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거나 선풍기를 쓴다거나 심지어 셀파를 찍은 모습까지 포착되면서요. 이게 과거에 정말 절박하게 했던 그런 단식 농성 같은 거랑 비교되면서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저게 과연 절실한 농성이 맞냐? 이런 거죠. 야당 쪽에서는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옹호했던 발언들 이런 걸 끄집어내면서 이제 와서 협치파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농성도 다음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좀 계산된 행동 아니냐, 뭐 이미지 관리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따라 붙습니다. 또 한 6년째 이뤄지고 있는 재판 문제하고 연결짓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의 의도랑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감 문제, 또 사과의 무게감,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정치인의 언어 그리고 실제 행동, 이 사리의 일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행동은 그냥 전략으로 읽히는가 하는 문제, 이건 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좀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정당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신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혹은 끊임없이 평가받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소비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